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김경애입니다. 9월 8일입니다. 화요일입니다. 하늘은 이제 구름 한 점 없습니다. 파란 하늘인데 어쩜 이렇게 햇볕은 따가운지, 그죠? 따뜻하다라고 하는 표현은 제가 좀 장난 짓궂게 표현을 잘하는 말입니다만 정말 제 얼굴이 익어갈 것 같습니다. 벼가 정말 무럭무럭 잘 자랄 날씨죠. 자, 네,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이슈 속보가 하나 떴어요. 물론 이제 남북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다라는 그 소식도 엄청난 기쁜 소식입니다만 일본 정부가 한국에 사는 원폭 피해자에게도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한다는 이런 확정 판결이 일본에서 처음으로 나왔다는 소식 들으면서 일본에 정말 양심이 살아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몹시 기뻤습니다. 그러나 또 마뜩치 않은 것은 어제도 또 이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우리가 이 나라국 간 또 열쇠를 누가 우리에게 드렸죠? 누가 대통령께 드린 겁니까? 국민들이 위임해준 권력이 바로 대통령이라는 엄중한 자리일 텐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은 뒷전이고 서민들의 가계도 불안하고 그야말로 OECD 가입 국가 가운데서 자살률 1위라는 이 불쌍한 오명을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나라 국간도 빚더미에 올라앉게 됐습니다. 천년만년 준 게 아닌 이제는 정말 2년 반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예산은 그야말로 국가가 담당해야 될 재정 역할, 대책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라빚 늘린 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우리가 준 권력을 위임해준 우리 대통령께서 이렇게 나라 국간을 비우다 못해서 이 적자를 만들었으니 그 죄를 우리가 어떻게 물어야 될까요? 그래서 그 대신한 노래가 바로 If I Rule the World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면 어떻게 할 수가 있나. 참 이 가사가 되게 따뜻하고 참 이쁩니다. 내가 이 세상을 다스린다면 매일 봄이 시작될 텐데 매일매일 모든 가슴들이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우리는 매일 아침이 전해주는 기쁨을 노래할 거고 또 내가 세상을 다스린다면 모든 사람이 새처럼 자유로울 겁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예요, 그죠? 모든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또 주어진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그런 세상, 아름다운 세상 어디 없을까요? 누가 과연 권력을 잡아야 이런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자, 불가능을 꿈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렇게 빚더미로 내려앉게 만들었고 일상의 삶이라고 하는 게 보장이 되지 않는 앞으로 10일이 또 자살 예방의 날이라면서요. 그런 날이 생겼다는 걸 오늘 기사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많은 신문들이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서 자살 예방 대책 특집 기사를 마련했던데 물론 자살 예방이라고 하는 것을 기획하고 하는 건 좋은데 참 그런 날 자체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참으로 민망하고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본적인 대책은 뭘까요? 그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정책으로 화답을 해야 되겠죠. 대부분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가정 내 불화 이것이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고 할 수 없는 서로 연관이 돼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에서 해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이 실업의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르신들은
결국은 나이 들어서 이제 노안이 왔는데 자식들이 부양해주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이 복지 영역에서 제대로 사회가 담당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의 부양 문제를 어찌 한 가족의 장남 또 며느리의 몫으로만 남겨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또 노령층의 빈곤이 우리나라가 OECD 또 가입국가 가운데 1등 아닙니까? 아주 전방위적으로 우리는 복지에 아주 취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가 다르게 자신의 이 삶을 마감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 파탄 무대책이라고 야당이 호되게 비판을 했습니다만 야당이야말로 사실은 민생을 책임지고 국민들을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살림의 정치에 과연 어떤 자세를 일관해 왔나 이것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을 듯 싶습니다. 더 정말 철저하게 이 정부를 감시하고 또 정책을 기싸움도 제대로 좀 벌였으면 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갖게 해주는 야당은 아니었기 때문에 희망의 목소리가 정말 절실한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일본에서 건너온 이런 소식이 일본의 이 재판부가 물론 저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일본 최고재판소 우리로 치자면 대법원인데 한국인 원폭 피해자 이홍현 씨 일본에 살지 않는 이유로 의료비를 전액 지급하지 않는 거 부당하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정말 박수 받아야 될 만한 일이죠.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정말 매주 수요 집회마다 일본의 배상과 그리고 책임 있는 사죄를 요구하면서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또 독립운동가의 후손인 한 어르신이 또 분신을 했습니다. 그런 거에 또 비춰본다면 이렇게 일본의 한 또 양심적인 판결이 나왔다라는 거 또 이것이 또 우리에게는 희망의 한 가닥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출석부 체크 들어갑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결석하고 어떤 분이 지각을 하셨는지 아주 안광이 인터넷을 철하도록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계님 결석이 너무 잦으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경혜님 노인복지 확대해주세요 그러셨습니다. 제가 확대해버릴까요? 그냥 확 늘려버릴까요? 정말 이제 인생 100세 시대인데 지하철 타면은 경로석이 정말 모자랄 정도예요. 경로석이 아니라 이미 젊은 사람들이 그 좌석을 메우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거의 다 메우고 계십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디 가서 60 조금 넘으시면 명함 못 내밉니다. 청년이고요. 애기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분이 어제 다람쥐 밥 도토리 밥 줍지 말라고 바로 위에 오셨습니다. 팝콘 이제는 팝콘이 먹는 게 아니라 팝콘 떨어지셨습니까? 기촌에서 다람쥐밥 빼앗아 먹고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 팝콘 떨어진 인디아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후교 그렇죠. 이제 우리 선계님 같은 이렇게 주변을 배려하고 헤아릴 줄 아는 분 말고 좀 인색한 사람들 정말 조금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그냥 집에 가서 우리 가족들하고만 다 먹여야 되겠다라고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좀 경계하자 이제 그런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선배님. 정말 탐스럽습니다. 밤이 익어가는 달. 그래서 도토리도 따고 밤도 따는 달 바로 인디안 달력 9월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사진 올려주셔야죠. 제 마음에 나중에 조금만 더 시간이 있으면 이곳으로 저도 내려갈 겁니다.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죠. 우리는 자연에서 왔으니까.
선배님의 삶이 몹시 부럽습니다. 행복하게 춤춰요님 오셨습니다. 출첵합니다. 아직 그늘이 좋네요. 그죠? 햇살을 거의 정면으로 돌파하고 왔습니다. 이 스튜디오 여기까지. 애 많이 쓰고 계십니다. 행복하게 그래도 춤 많이 추고 계시죠? 행복하게 춤춰님. JJK님 와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금강 앞에서 매기매운탕 먹고 한가한 오후 보내고 있습니다. JJK님 염장 사진인 거죠? 그런데 이 금강은 그래도 훼손되지는 않았던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아직도 이렇게 강에 이 모래톱인가요? 모래톱이 많이 올라와 있으면 여기는 그래도 이 4대강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 퇴행을 우리가 좀 못 보는 곳인가요? 다행입니다. 그래도 살아있네요. 그죠? 녹조가 어딘가 녹조가 있어 보이는데 결코 살아있지 않은 강인 듯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메기를 드셨다. 괜찮습니다. 그죠?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인데 여하튼 부러워요. 홍길동처럼 또 21세기 노마드로 멋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JJK님의 염장이었습니다. 우리 나무님께서 출첵합니다. 북서부 지역협의회 9월 정기 모임이 9월 13일 일요일 오후 4시 국민카페 언에어에서 있습니다. 회비는 7,000원밖에 안 됩니다. 많은 조합원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용산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그럼 제가 사는 곳은 포함이 안 되는데 여기 끼워도 되나요? 우리 나무님. 하여튼 재미난 자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동명천재단님도 와주셨네요. 반갑습니다. 락에이지스님도 와주셨습니다. 오늘의 오프닝곡 If I Rule the World 버스컬스의 음악입니다. 너무 좋은 음악이죠, 그죠? 락에이지스님 전영혁의 음악세계 애청곡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프로그램 아직도 하고 있나요? 전영혁 씨? 네. 하여튼 굉장한 매니아이셨나봐요, 락에이지스님. 저는 근데 한 번도 못 들어봤지. 정말 좀 미안해지려고 그러네. 소수님 어제 결근하셨죠? 아니, 결근이란다. 결석.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에서 얼마나 소수님을 애타게 찾았는지 아십니까? 들리셨죠? 그래도 소수님이 아마 한 번 어제 빠지셨을걸요, 그죠? 지난주 토요일 저녁 단골집에서 전어구이 번개가 있었답니다. 이런.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그 전어구이 냄새를 풍기시느라고 불담당인지라 며느리도 아직 없는데 전어를 굽고 카레 양념으로 밑간을 한 닭고기도 굽고 정말 침 나옵니다. 새벽에 오는 줄도 모르고 신나게 놀았어요. 얼른 주말이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JJK님에 이어서 소수님도 염장이네요. 그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는 정말 많은 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내 마음. 내가 어떻게 누구와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낼 것인가. 그런 마음이 행복한 삶을 가져오는 듯 싶습니다. 정말 잘 살고 계셔요. 우리 소수님. 화이팅! 벤 롱클 소울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불어는 전혀 몰라서 이하동문입니다. Walk the Line. Walk the Line이 좀 다양한 버전으로 나오나요? 이게 지금 오래된 노래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까지 전어 정말 드디어 전어철이 돌아왔군요. 그럼 어떤 선배한테 전어를 사달라 그럴까 오늘. 즐거운 고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하늘은 높고 소소님이 살찌는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락에이지스님 그죠? 자 그럼 우리 민섭님까지 출석부 들어가고 노래 한 곡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없는 복지, 창조 없는 창조, 안전 없는 안전처. 에라이
민섭님. 오늘 또, 선언적 문구 나왔습니다. 그죠? 복지가 없습니다. 그죠? 창조 없는 창조, 안전 없는 안전처. 완전 이거, 국민TV의 구호로, 많은 사람들이 외쳐야 될 듯 싶습니다. 아주 훌륭한, 문구, 감사합니다. 김경애의 꿈이 있는 마을 격하게 출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마음이 격해집니다. 그죠? 지금 우리가 우주를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우주는 또 수많은 또 전 세계에서, 우주의 임무를 띈, 우주인들을 내보내면서, 온갖 문화장식품들이 가득하답니다. 확인이 될까요? 그 가운데 하나 여러분, 이 노래가, 몇 년 전이었죠? 나사가 이 노래를 또 먼 우주로 보냈다는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전에 제가 방송했을 때 이것을 참으로 신기하게 바라봤었는데, 이 노래가 지금 우주인들이 살고 있다면, 아니 먼 외계인들이 살고 있다면 좋아할까요? Across the Universe. 선지자들이여 깨달음을 주소서. 내 세상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도록. 이런 메시지들을 그들은 알아들을까요? 지구 말고 정말 다른 세계에서 생물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진다면 이거 정말 얼마나 세상 개벽인 거죠. 그죠? 그래서 끊임없이 미국이 또 동서냉전 시대에 얼마나 서로의 문명의 크기를 도토리 크기만큼이나 자랑하고 위험을 과시했습니까? 결국은 군사대국으로서 서로의 자존감 대결을 한판 벌였었는데, 그러나 또 새로운 생물체가 살아가는 그런 환경이, 이 지구촌도 이렇게 우리가 망가뜨렸는데 또 다른 생물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들, 또 그런 또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이 버전도 굉장히 괜찮죠, 그죠? 자, 2차 출석 들어갑니다. 안방마님, 잠시 한눈 팔다가 출첵해요. 오늘은 아침 일찍 아이 학교 식재료 검수하러 다녀왔습니다. 우리 안방마님 정말 바쁘시다, 그죠? 아이 식재료 상태 좋았고요. 그 양에 놀랐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어딥니까? 경남, 경상남도 무상급식을 완전히 폐지한다 어쩐다 말이 많았던 그 지역에 드디어 다시 이 국민들의, 그렇죠, 우리 안방마님 같은 이런 엄마들이 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아마 무상급식이 다시 이제 재개된다는 그런 소식을 들은 것 같아요. 얼핏 헤드라인만 봤는데 맞나요? 그 관련 기사 있으면 여러분 한번 이 링크 좀 걸어주시겠습니까? 한 끼 1,600여 명의 식사가 쉽지 않을 텐데, 양도 많고, 상태도 좋고, 그러면, 우리 아이들 정말 밥 잘 먹고 있는 셈이네요, 그죠? 어떤 학교인가요? 그런 학교면은 우리가 널리 또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사운드 오브 뮤직 OST 가운데서 My Favorite Thing, 이 노래 너무 이쁜 노래죠, 그죠? 줄리 앤드류스 버전도 있고 다른 사람들도 많이 또 리메이크해서 불렀습니다. 기왕지사 그러면 줄리 앤드류스 버전으로 들어야 되겠네, 그죠? 하루 두 끼를 학교에서 해결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껴주시는 영양사님, 애써주시는 조리사님들께 고맙다는 인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정말 왜 안 그러겠어요, 그죠? 우리 구르는 천둥 와주셨습니다. 출첵합니다. 날씨 정말 대길이 좋습니다. 제가 이게 사투리는 못하니까 그냥 대충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쵸? 어디라도 정말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한소리님 와주셨고요. 여전한 미소가 참 예쁩니다. 그리고 우리 누울님께서 와주셨네요.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고 지난 6일이었습니다. 성주 명덕실에서 조합원 구름너머님의 초대로 고기 구워 먹고 왔어요. 늦었지만 구름너머님 생일 축하드립니다. 송 하나 부탁드려요, 경혜님. 그러면 생일 축하곡을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렇게 또 오늘은 여러분들 염장 사진 지금 계속 지금 내보내시는 거죠. 이것도 정말 너무 배가 아프다. 너무 즐거우셨겠습니다. 노래도 부르시고, 맛난 음식도 많이 먹고, 좋은 사람들과 화기애애한 자리. 사진이 너무 많습니다. 이 브롬과 젤시의 이 눈초리들. 눈초리들이 아니고요. 저만 네, 해당됩니다. 여기서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는 거. 자, 그러면 네, 이럴 땐 생일 축하곡은 뭐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환여둥이님, 나를 아는가님 와주셨습니다. 아이 인 더 스카이 혹시 알람 팔슨스 프로젝트 노래인가요? 나를 아는가님? 준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라게이지스님, 전영혁의 음악세계가 2007년을 끝으로 21년간의 방송이 막을 내렸다고 하네요. 19년 정도 방송 들어오셨다고 하면, 라게이지스님, 지금 혹여 춘추가 어찌 되어 오십니까? 야, 우리 라게이지스님, 좀 청년 같은 그런 이미지였는데 이제 이 세상을 좀 얼추 좀 사신 건가요? 그러시구나. 그래도 19년이나 이렇게 한 방송을 오래 들을 수 있는 애청자를 만난 이 전영영 님이 참 대단하시고 또 부러운 분이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 여러분과 함께 하여튼 행복한 시간들, 시기는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있을 때 정말 여러분과 넉넉한 시간을 보냈다라는 이런 소리가 언제고 들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출석 체크 다시 마저 못한 여러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멋진 걸님이 오늘 정시에 출첵해 주셨는데 그러면 도장을 5개 찍어드리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 멋진 걸님. 오늘 같은 날은 파랑새가 돼서 파란 하늘을 날아보고 싶은 날입니다. 그래 주셨군요. 안방마님이 어제 그죠? 엘콘도르 파사 들으셨죠? 그 신청곡. 정말 하늘을 훨훨 우리도 날 수 있어요. 다 의지의 문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미스터 라커님도 오늘 변함없이 어섭쇼 경혜님 인사해 주셨습니다. 네, 라커님 오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문광님도 인경의 꿈이 있는 마을 출첵합니다 해주셨습니다. 들량님 오늘은 일이 많이 밀려 있어서 방송에 집중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며 가며 듣겠습니다 해주셨습니다. 어떤 집안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아마도 집안에 굉장히 큰 행사가 있는가 봅니다. 나를 아는가님, 이게 제가 볼 때는 구름이 다 도망갔는데 나를 아는가님이 보시기에는 하늘이 이렇게 어제 하늘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제 제가 본 구름들이 왜 여기 와 있을까요? 나를 아는가님. 정말 이 신선들이 저 구름 위를 노닐면서 지팡이도 봤어요. 신선이 신선의 후광을 보면서 물론 이 말씀은 거짓부렁이었습니다. 저의 상상력. 신선들이 놀기 딱 좋은 구름이었는데 너무 많이 놀아서 오늘은 좀 휴식을 취한다는데 나를 아는 가님께는 아직 통보가 안 된 듯 싶습니다. 옥마리님 다이빙벨 9월 11일 상영한다고요. 지역이 북동부 지역이죠. 노원구청 6층 소강당에서 9월 11일 날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국민TV 북동부 협의회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이빙벨을 보잔다고 여러분 많은 참여 바란답니다. 저도 아직 못 봐서 시간을 내고 싶은데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또 금요일이면 불금인데 그죠? 한번 확인해보고 만약 없다면 가봐야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브트님 맞으셨습니다. 아까 인사 안 드렸죠? 복지 없는, 우리 민섭님 여기까지 읽었구나. 참, 그리고 민섭님 인디안 이름 지어달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실명으로서 민섭님 성함이 너무 이쁘세요. 너무 멋진 이름이에요. 그래서 실명을 기왕이면 사용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인디안 이름을 생각해 놓은 건 있습니다. 노란검. 우리 민섭님이, 노란 예쁜 곰이 돼서 짠하고 어느 날 나타나시길 바라는 마음에 노란검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장 좋은 이름은 민섭님의 이 훌륭한 이 두 글자인 것 같습니다. 얼마나 이름이 좋습니까? 물론 이제 인터넷이 많은 아이디로 또 많은 또 익명성으로 갖고 있는 장점이 있고, 굳이 자신의 실명을 알리지 않아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가능한 공간인데, 뭐 기왕이면 좀 실명도 뭐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그래서 민섭님 실명은 최고입니다. 그죠? 하늘도 좋고 노래도 좋고 경혜님 목소리에 헛헛한 웃음 소리는 더 좋습니다. 민섭님의 말씀이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인디안 이름. 저는 개인적으로 민섭님이 이 성함을 그대로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훈녀 아줌마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어디 나갔다가 외출하셨다가 집에 들어가셨나봐요. 출첵 도장 찍어주세요. 네, 도장 꿍 소리 나죠? 땅자님 와주셨습니다. 가을맞이 여행 중에 잠시 출첵합니다 하셨습니다. I have a dream. 팝콘 떨어진 인디아님. 왠지 팝콘 먹느니 헐 나아 보이는데 팝콘 떨어진 인디아. 왠지 좀 슬퍼요. 팝콘이 떨어져서. 어제 제가 일기 얘기해드렸잖아요. 이 조선시대 18세기 후반에 뭐 지금으로 치자면 먹물이라고 뭐 말인즉슨 지식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단상을 좀 엿볼 수 있는 유만주라는 사대부의 일기를 혼자 읽다가 너무 재밌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 어느새 벌써 이제 방송 끝날 시간이 다 되고 늘 여러분께 많이 재미난 얘기 해드려야지 하면서도 여러분과 이렇게 사연 소개하고 음악 들려드리고 하다 보면 시간이 뭐 정말 준비한 거 한 100분의 1도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유만주의 일기를 쓰다 한번 좀 읽어보실랍니까? 이 가을에 또 독서의 계절이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근데 이 유만주라는 이 어르신이죠. 우리에게는 완전한 어른 조상인데 뭐 20살 때 처음으로 일기를 썼고 너무도 짧은 나이에 34살에 세상을 떴는데 뭐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마천보다 더 뛰어난 역사가가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했는데 결국 일기에서도 보면 얼마나 많은 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독서에 천착하고 하는 모습 보면서 우리들 삶하고 그때나 진배가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해서 정말 많이 웃었어요. 그가 추구하는 꿈이나 가치나 이런 거 생각해보면 조금 짠하다는 생각도 들게 하고 32살에 생을 마감을 했습니다. 본인이 또 굳이 선비라는 말을 또 하지 않았어요. 선비라는 말이 원래 그 하늘의 일과 땅의 일과 인간의 일에 통달한 사람이야말로 자신에게 선비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코 예산말이 아니네요. 선비인데 정말 맛깔스럽습니다. 13살에 그가 자신을 통원이라는 자호를 붙였는데 그 내력이 아주 재밌습니다. 자신을 일컬어서 성격이 편협하고 꽉 막혀서 어떤 상황에 대처하거나 사람들 사이에서 처신할 때 대체로 틀에 얽매여서 통하지 못한다. 그래서 남들이 성격상 결함으로 여기는 까닭에 이런 성격을 고쳐야 되겠다. 각고의 노력으로 교정해서 통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자호를 통원이라고 붙였다고 합니다.
꽉 막힌 천성을 극복하고 툭 트인 사람이 되겠다는 의지를 이렇게 자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만 일기 마지막에 덧붙인 말이 더 재밌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통한 사람처럼 되기라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저 혼자 통했다고 자부하면서 스스로를 검색하기가 쉽지가 않구나. 이 점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고 말고죠, 그죠? 어디 그리 간단하겠습니까? 소통이 모든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 사이의 인간관계 그리고 대통령과 국민의 소통 또 정치인들과 국민들과의 소통 모든 것이 사실은 이 소통의 부재가 모든 일에 사실은 뭐 갈등의 진원지 아닙니까? 그죠? 남북관계도 역시 마찬가지고 외교관계도 역시 소통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그러니 우리 그 미업도 통원이라는 이 호칭으로 거듭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서로 탁 트이게 통했노라 통하였느냐 네 이런 말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무엇인가에 우리 정말 반드시 몰입한다라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하는 음악 우리 락에이지스님은 락을 좋아하고 또 우리 러브트님도 락 좋아하고 락커님도 락 매니아가 많죠. 근데 이 유만주 선생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대한 것에 몰입하면 마음도 따라서 위대해지고 사소한 것에 몰입하면 마음도 따라서 사소해진다. 그래서 반듯한 것에 몰입하면 마음도 따라서 반듯해지고 기묘한 것에 몰입하면 마음도 따라서 기묘해진다. 이 마음이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그래서 무엇에 몰입해야 될까요? 반듯한 것, 따뜻한 것, 조금 더 넉넉한 것에 몰입을 하면 우리 마음이 좀 위대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귀여워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춘들의 고민 그리고 우리 삶 살아가면서 만날 수 있는 온갖 그 회한과 그리고 또 수많은 책을 통해서 만난 어르신들의 철학들을 자기화시켜내기 위한 이 젊은이의 고뇌가 너무나 이뻐 보였습니다. 말이 좀 많아졌죠? 자, 그러면 매국노 처단님 오셨습니다. 정말 이 유신의 추억 속에 우리가 유신을 감히 추억으로 돌렸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유신은 현재하고 있죠. 그리고 유신의 적자가 대통령으로 자리하고 있는 까닭에 유신의 유산이 가장 큰 게 뭘까요? 핵심은 사실 부동산으로 대별되는 우리의 무력인 듯 싶습니다. 우리 안에 내재된 이 유신이 꾸물꾸물 꿈틀꿈틀 이미 확대 재생산도 모자랍니다. 우리의 욕심, 탐욕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는 부동산뿐은 분명히 아닌 듯 싶어요. 그래서 매사에 가르고 편가르고 싸우고 그것도 아마 유신이 남겨준 유산 아닐까요? 왜? 조금이라도 더 내가 갖고 있는 재산 불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는 물건, 돈 그거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 밀어내고 사다리 끌어내리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유신이 우리에게 갖다 준 유신 시스템인 것 같아요. 의외로 우리 안에 정말 가득합니다. 그거 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박근혜 물러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온갖 물욕으로 가득한 이 찌들은 우리 몸을 햇볕에 널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박근혜 처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 민망한 일이에요. 과연 우리 안은 얼마나 깨끗하게 청소되고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반성할 게 너무 많아요. 그죠? 이 친일 적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또 우리의 업보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까지 박근혜 정부를 만나고 있는 게 다 정말 누워서 침을 뱉는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이제 다시는 선택의 시기에 우리가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다짐으로 또 우리가 일단 인내심을 갖고
그러나 다만 인내만 하면 뭐합니까? 우리가 스스로 끊임없이 내 안에 찌꺼기들, 정말 못난 것들을 떨궈내야 또 새로 자기 정권이 바뀐다 한들, 그죠? 그래서 새로운 권력을 만났을 때 정말 새로운 변화는 내 안에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이념 전쟁으로 남북이 이렇게 대립을 하고 있고 수구 세력들이 오죽하면 정통성이 없는 까닭에 남북 분단을 이렇게 자신의 권력을 정권 연장을 위해서 이렇게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데올로기 대립 논쟁으로 격화된 것이 안타까운 우리 사는 세상입니다만, 우리가 이 관계를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인간관계에서 가장 매너 없는 사람 더 이상 만나기 쉽지 않습니까? 그죠? 결국은 우리를 멀리하게 하는 것은 이념 대립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에서 얼마나 이 상대방을 배려하고 예의를 다했는가,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설득할 수 있는 기회나 계기를 늘 만납니다. 상대를 정말 따뜻한 마음으로 품어안고 설득을 했는가, 이것이 바로 또 관계를 통한 보면 리더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직도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인 듯 싶어요. 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맹점이 이 대국민 설득 작업이 가장 그야말로 진부한 과거의 권위주의적 행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그런 리더십과 함께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바로 우리의 생각인 것이고, 뭐든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국 우리들이 마음을 바꿔야 세상이 바뀌고, 저는 그게 가장 위대한 혁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로즈님 나오셨습니다. 퇴근 후 운동 나오셨습니다. 늦은 출석합니다. 이야, 하늘을 보면서 다들 가을의 상념이 빠지셨습니다. 안방마님. 아직 마을에 있습니다.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생각 중 7175님 와주셨습니다. 화요일은 이제야 시간이 돼서 듣네요. 오늘은 좀 늦으셨습니다. 헌여둥이님 생일 축하송 좋아요. 그죠? 안방마님 2곡씩이나. 구름너머님, 수선아님도 와주셨네요. 이름이 이쁩니다. 민섭님, 노란검, 그쵸? 고이고이 간직해 주셔야 돼요. 고파리님 와주셨습니다. 하여튼, 골치덩이. 정말 회의라는 건 정말 우리 골머리 앓는 거죠. 그럼에도 회의는 해야 돼요. 그래야 회의를 많이 하면 회의주의자가 된다는 이런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회의를 잘 해야, 오늘 남북이 무박 2일 동안 마라톤 협상을 통해서 결국 마라톤까지 간 이유가 뭘까요? 어떤 형태로든 남북 이산 가족이 성사돼야 된다라는 그런 의지를 굳건하게 하나의 원칙으로 자리했기 때문에 자리도 일어나지 않고 무박 2일간의 마라톤 행진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예요. 북한도 절박했고 우리의 박근혜 대통령도 업적이 필요했고, 대국민 설득 작업들이 또 이 사실상 국정 파탄을 일으킨 책임, 나라 빚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다음 정부에 한 730조가량 채무를 안겨줘야 된다고 그러죠. 영이 안 서는 까닭에 이렇게라도 해서 국민들을 설득해야 되고, 또 이 수구 세력들에게 좀 영을 세우기 위해서 이 국면 전환의 또 한 방책이라고도 봐야 되겠죠. 이산가족 상봉은 역시 누이 좋고 매우 좋은 일인 듯 싶습니다. 기왕지사 6만 명의 우리 이산가족들이 남북이 서로 정례화로 이 만남이 귀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계산이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르신들이 또 서로 생사를 확인하고 또 마지막 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혈육을 끌어안고 울면서 부둥켜 안고 갈 수 있는 그런 잠깐의 행복이라도 맛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죠?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옛날에 98년이었죠. 정주영 회장이 소떼 500마리 소를 끌고 북한을
행진하던 38선을 넘던 그 광경이 생각이 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에요. 그죠? 전 세계 거의 아마도 기록적인 이 퍼포먼스였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남북이 작고 사람들이 교류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그게 통일이지 다른 게 통일이겠습니까? 얼른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땅자님, 이제 뵀어요. 아이고, 다 끝나갈 시간에 출첵 확인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을맞이 여행 중 잠시 출첵합니다. 지금 가을맞이 지금 잘하고 계시는 거죠? 자, 계절을 느낄 수 있는 분들이 정말 멋진 분들이에요. 계절을 느끼고 살 줄 알아야 사람들이 얼마나 아픈지, 내 옆 사람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아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생활의 지름길이 바로 계절을 느낄 줄 아는 마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얼추 끝날 시간이 다 돼서 아까 제가 출석 체크를 못 해드린 분이 생각 중 7175님, 전자 1.2님 와주셨습니다. 전자 1.2님의 이 멘트는 굉장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아마도 말씀 다 못하신 것 같아요. 웃는 얼굴로 북한을 대해야 돼. 말아야 돼. 하나마나 한 거 아니야? 혹시 행간에 그런 게 빠지셨습니까? 그럼에도 우리의 반쪽인데 웃는 얼굴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자, 네. 우리의 대통령은 누구보다 헌법에 따라서 조국의 평화 통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할 막중한 자리 아닙니까?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서 분명히 대통령 아마 선서 그거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북한의 급변 사태를 원한다는 그런 또 생뚱맞는 그런 말씀으로 남북관계 또 모처럼의 대화 분위기 찬물 끼얹어서는 안 되시겠죠. 자, 분명하게 평화 통일을 위해서 남북 경협도 정상 궤도에 올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 책임 있는 자리에 아무나 갈 수 없을진데 여하튼 중국과의 관계가 조금 좋아졌다라고 해서 달뜰 필요도 없을 듯 싶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